삼성카드는 경쟁 여류에 있는 거예요. 저것만 봐도. 우리 카드도 2.8%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오는 거지. 뭔가 카드 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엣지가 있지 않다라는 게 저 음, 그냥 차트만 봐도 그냥 보이는 거고. 네. 그랬을 때, 과연 완성차 대상으로 할 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저는 이번 주 주제를 신용카드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아티클 헤드라인은 이제 밑에 사진과 같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제 내년에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뭔가 재산정이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뭔가 정치권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업계 측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다른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저의 가설은 미래 먹거리로서 완성차 제조사에게 이제 그 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수립했고요. 이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 서, 뭐라 하지? 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구가설로서 세 가지 측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그리고 정부 규제적인 측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이런 빅데이터를 판매를 했을 때, 과연 완성차 제조사는 이거를 필요로 할까?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라는 키 퀘스천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 완성차 제조사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마케팅 및 판매 전략에 활용을 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뭔가, 활용 가능 영역이나 아니면 실제 매출을 이제 완성차 제조사를 증대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카드사가 아까 완성차 제조사에게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유의미하려면 그 데이터의 여러 종류 중 자동차 구매의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이 원활하느냐에 따른 키 퀘스천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가설이 이제 자동차 할부 리스업을 통해서 그러한 자동차 구매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브랜치를 나눴을 때 이게 자동차 할부 리스업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나와서 그 시장의 규모, 그리고 그 시장 내의 경쟁,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이 카드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차별화된 역량, 이렇게 보면은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규제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카드사의 데이터가 소비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 간의 교류나 거래가 있을 때 뭔가 규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검토한 그 수요적 측면에서의 가설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사례를 찾고 싶었는데, 사례를 뭔가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리서치를 해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뭔가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 전략으로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경영인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해서 제가 뭔가 검증이라고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은 타겟 마케팅,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타겟 마케팅이나 아니면 구매 후에 이제 그 개개인화,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겟 마케팅의 예시로는 예를 들어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 가구는 뭔가 기존에 사용하던 차보다 더 큰 차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러한 조건에 맞는 차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10대라고 적어놨는데 이 자료가 이제 미국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한 거라서 한국의 경우는 아마 2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대 뭐 이런
첫 자동차를 구입하는 나이대의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그에 맞는 자동차를 이제 마케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효과로는 구매 의사가 있거나 구매력이 새로 생긴 혹은 다시 생긴 그런 잠재 고객을 우선적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넌 타겟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돼서 그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고객 만족도 또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님께서 이제 작년에 하신 인터뷰 중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에 현대카드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제조사에도 카드사의 빅데이터가 충분히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카드사가 자동차 구매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거를 안정적으로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카드사가 자동차 할부 리스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할부 리스업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자동차 할부 리스업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대략 40조 원 정도이고, 이것은 이제 향후 중고차와 전기차 시장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은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장의 경쟁의 경우 원래 기존의 플레이어였던 캐피털사가 있는데, 물론 아직 그 밑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아직은 캐피털사의 점유율이 조금 더 70% 정도로 많지만, 현재 그 추세를 보면 카드사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캐피털사는 이에 반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그 경쟁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장과 이러한 경쟁 안에서 카드사는 신용 등급이 캐피털사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캐피털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앞세워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래서 뭔가 2016년 대비 이게 정말 2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까지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물론 캐피털사의 사라는 뭔가 경쟁사가 존재하고, 또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는 뭐 저축은행과 같은 다른 금융업계도 뭔가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어서 어쨌든 뭔가 자동차 할부리스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드사는 저금리라는 뭔가 차별화된 역량이 있고, 이를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하게 그 자동차 구매 데이터,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확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걱정했던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데이터 3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데이터 3법이란 기존에는 저희가 저희의 개인 정보를 어떠한 데 활용된다고 했을 때 활용됨을 저희 그 주체에게 항상 알렸어야 되고, 활용이 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뭔가 5일 이내로 그 개인정보가 파기됐어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데이터를 가명 처리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게 정보 주체에게 항상 이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뭔가 기존에는 그 동의를 받은 목적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면 좀 더 확장을 해서 뭔가 다른 기업 내 교류라든가 거래까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으로는 앞서 세운 가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완성차 제조사에게 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판매하자, 그런 새로운 수익원으로서라는 가설이었고, 그게 뭔가 수요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나름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고, 카드사는 계속 고민하겠죠? 자기들의 넥스트 먹거리가 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할 텐데. 근데 이 가설이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아, 완성차 네네. 제조사에게 카드 이용 빅데이터 판매라고 하지 않고 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음, 자동차 제조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그냥 일반 소비자 그 사업자, 그러니까 소비자 유통 사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서비스 관련된 업체일 수도 있고, 플랫폼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자들에게 데이터를 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그 피저빌리티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라고 하는 순간 현대캐피탈 같은 그 네. 자동차사와 연계하고 있는 그 엄브렐라 안에 있는 그 캐피탈사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 뒤에 가보면은 이제 공급 사이드 먼저 나왔던 데이터에서 그 네. 카드사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거의 7개 회사가 3%, 7%, 3%, 2% 이렇게 해가지고 다 27%까지 끌어올렸는데 저기 실상을 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 렌터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롯데 네네. 렌트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하나캐피탈은 하나카드하고 같이 해서 SK그룹에 속해 있죠. 네. SK 렌터카가 또 있죠. 국내 1위예요. 네. 그러니까 네. 롯데, SK 둘 다 렌트카 사업자로 국내 1, 2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장기 렌트하거나 리스하거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러면서 캐피탈 카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중간에 2.7% 현대캐피탈도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현대차하고 연결되어 있죠. 기아차나. 자, 이렇게 놓고 네. 보면 농협, 우리카드, 삼성이 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퓨어한 그냥 카드사가 이제 이런 신차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할부 금융 시장에서 뭔가 플레이하는 금융사가 되는 거는 카드사보다는 캐피탈사 또는 그냥 자동차 유사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예로 들면 만약에 지금 소카나 그린카가 이 둘 다 또 SK 그룹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소카가 차량을 리스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칩시다. 그 국내에만 한 7천 대 정도 돌린다 그러면 그거 다 어디서 리스 하겠어요. 근데 그 리스 하면서 쓸 수 있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뭐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캐피탈사들이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카드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카드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개인이 B2C 대상으로 차를 이렇게 좀 사게끔 할 때 삼성카드가 우리 카드를 통해서 차 이거 구매하고 차량 대금 할부로 납부하게 하면 요런 혜택 드려요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카드 2.5%가 그죠? 결국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최저금리 그 삼성카드가 최저금리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 롯데캐피탈은 아, 3.7% 줘도 자기가 할 만큼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캐피탈사 72%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음, 삼성카드는 경쟁 여류에 있는 거예요. 저것만 봐도. 우리 카드도 2.8%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오는 거지. 뭔가 카드 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엣지가 있지 않다라는 게 저 그냥 차트만 봐도 그냥 보이는 거고. 그랬을 네. 때 과연 이 그 완성차 대상으로 할 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고객들한테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카드 너 쓰고 있지 않니? 쓰니까 지금 차 살 거면 우리 거 할부 금융 써. 그러면 정말 우리 최저금리를 해줄게. 업계 최저금리야.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차량 판매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어 보인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면 완성차한테 팔아야 돼요. 데이터는. 서비스하는 네. 사업자, 프로덕트를 파는 사업자한테 판매하는 거고, 네네. 카드사는 지금 이 자동차 할부 금융은 B2C로 차를 구매하는 개인한테 뭔가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사가 네. 지금 하고 있는 네. 할부 금융의 고객은 일반 자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삼성카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카드 유저들인 거고, 근데 데이터를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파는 게 아니라 B2C 그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뭘 데이터를 어떻게 팔아요? 못 팔지. 왜 못 팔아요? 네. 그 데이터가 가명 처리된다고.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거 싹 지우고 홍길동 이렇게 바꿔가지고 데이터만 쫙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데이터를 언제 뭘 쓰고 있었냐는 거죠. 제 실명으로 돼 있던 카드 실적들이 홍길동으로 바뀌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 몇 세 나이의 남성이 매달 이 정도 결제하면서 어느 패턴으로 썼다. 그죠?
뭐 렌트카 몇 번 쓰고, 택시 몇 번 쓰고, 식당에서 몇 번 쓰고, 이렇게 한 그 데이터를 어디에 팔 거냐 얘기예요. 데이터 판매한다는 얘기는. 어, 네, 그래서 제가, 음, 데이터를 파는 그 대상은 제가 소비자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라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전달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이게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는, 네, 저렇게 카드, 자동차 신차 금융 시장에 어느 정도 마켓 시어가 있다라는 게, 네네. 어,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게 이런 데이터를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점유율만큼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데이터를 완성차에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매될 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예요? 어떤 데이터, 이제 어, 자동차 구매 고객의 이제 뭐 조금 데모그래픽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뭔가 라이프 스타일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쓸 때 그 음, 자동차 구매자가 그 카드로 다른 소비도 할 거고 뭔가 다른 결제도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게 어 그게 결국 전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동차 제조사에게 좀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삼성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냥 저라고 해봐요. 제가 삼성 카드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근데 네, 제가 삼성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차량을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그죠?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소비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제 연령대에 뭐 제 개인 프로파일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유형화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타입의 고객은 이런 소비 패턴을 갖고 이런 차를 빌려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대차에게 팔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차들을 구매한다. 이 정도를 판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음, 판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에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네, 어떤 프로파일의 개인이 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살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하루하루 카드 결제들을 막 보면.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강남구에 사는 몇 세 남성은 이런 생활 패턴으로 소비를 하니까 이 소비 패턴에 맞춰서 여기에 핀포인트에서 뭔가를 제공해.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한테 얘기할 거면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 이런 차를 빌려서 탄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음, 단편적인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 저도 약간 동의는 하는데, 네. 저 일단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쥐어짜낸 그 아이디에이션이 그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친환경적인 소비나 아니면 요런 에코프렌들리한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자동차를 마케팅 홍보하거나 약간 제안해주거나 약간 뭐 그런 거를 더 어필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음.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아니면 뭔가 조금 앞서서 이제 뭐 새로운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산다 뭔가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조금 더 큰 차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요거를 제안하거나 약간 뭐 고객님 뭐 이런 차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해봐서 하려면, 네 그렇게 네. 하려면 제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서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아, 누군지.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아, 삼성카드한테 연락해서 너네 고객 대상 중에 이런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해줘라고 해서 마케팅을 직접 맡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을 제가, 빅데이터를 네. 판매하는 걸로 보면 받아본 빅데이터 안에는 저라는 사람의 그 컨택 포인트나 신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유형화, 사람, 유형화만 돼 있어요. 가명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음, 그럼 핀포인트에서 네. 그걸 세일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약간 논의 포인트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바꿔서 네. 완성차 그러니까 OEM 완성차 OEM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라고 하면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분석해서 요즘 사람들 이렇게 살아.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정도 네. 인사이트 주는 거 그거 하나. 아니면 뭐 이런 데로 네. 많이 가. 야, 20, 30대는 이런 데로 많이 가고 40, 50대는 이런 데로 많이 음, 가고 그다음에 10대들은 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10대는 카드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자기들의 그 음, 프로파일 상에서 데모그래픽적인 그 세그먼트 안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네들 광고도 이렇게 하고 차량 서비스도 이렇게 하고 다 바꿔야 돼. 라이프 스타일 여기 음, 맞춰서 차량도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 거기서 더 나가면 그냥 야 내가 지금 너네 한국에서
현대차, 기아차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요런 사람들이지. 그 회원들 내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거든. 나한테 홍보해. 나한테 홍보 피 주면 내가 홍보해줄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홍보 채널이 되는 거예요. 카드사가. 그럼 현대차로부터 또는 기아차로부터 또는 뭐 BMW 벤츠로부터 프로모션의 대가를 받고 대신 프로모션 해주는 거죠. 너네가 제일 많이 팔고 싶은 차가 뭐야? 뭐 그랜저야? 그랜저 제일 많이 살 것 같은 고객 세그먼트가 여기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들고 있어. 걔네들한테 직접 그냥 다 쏴줄게 이렇게. 아니 이벤트를 할게 얘네들만 모아서.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 네. 판매 채널이 되거나 아니면 판매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카드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카드사는 원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져가는 수익원은 수수료, 그죠? 이, 네. 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가져가는 수수료와 대출이자예요. 카드 돈. 네. 예. 네. 근데 그걸로는 더 이상 이제 좀 지지부진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크게 보면 사실 원래 본업에서의 약간 고도화된 거, 핀테크적인 것 쪽으로 그 신사업 아이템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나 내부 정보,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내부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화하겠다라고 하면 방금 네. 얘기했던 그런 느낌의 그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죠.